옛날 어느 마을에 두 딸을 둔 부자 양반이 있었습니다. 양반의 두 딸 중에서 막내딸 옥분이는 좋은 혼담이 들어와서 시집을 갔었는데 얼마 뒤 그만 남편이 병을 얻고 죽게 되었습니다. 한참 어리고 어여쁜 나이인데 청산과부가 된 것입니다. 결국 막내딸은 다시 아버지인 양반의 집에 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양반의 집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돌쇠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돌쇠는 늘 열심히 일하고 하인들 중에서도 양반의 충애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사실 마음속으로 이 양반의 둘째 딸 옥분을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혼인을 한 뒤에야 그런 자신의 마음을 잘 정리하는 듯 하였으나 과부가 된 옥분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 돌쇠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쇠는 둘째 딸 옥분이 돌아온 후로 집안의 잡스러운 여러 가지 일을 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옥분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어색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돌쇠는 마음으로는 옥분을 계속 연모하고 있었지만 늘 생각했습니다. 에이, 어림도 없지. 내가 어찌 감히 영감님의 따님과 이어질 수 있겠는가. 괜한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서 머슴 신세나 벗어나자. 돌쇠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먼 하늘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옥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귀한 양반집 규수가 사라지니 집안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영감마님은 머슴들을 다 불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옥분이를 찾아라. 마을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며 본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거라.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 기별이 없다. 당장 나가서 찾아보아라. 옥분이를 연모하던 돌쇠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다른 머슴들은 주인 영감의 말대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옥분이가 집을 나설 때 산 쪽으로 간 것을 본 것입니다. 아가씨는 산에 가서 길을 잃은 게 확실하다. 마을을 뒤집어 봐도 아가씨는 없을 게야. 난 산으로 가야겠다. 돌쇠는 산에 가서 얼마 전 장마에 구덩이가 많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구덩이를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 번째로 간 조그만 구덩이에서 옥분이가 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쇠는 옥분이를 구덩이에서 꺼내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찾아도 안 보이던 옥분이가 무사히 돌아오자 집안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옥분이를 찾아온 돌쇠에게 양반 영감이 말하는 것입니다. 돌쇠야 고생했다. 정말 잘했어. 올해 세경을 2배로 쳐줄 터이니 그리 알아라. 그 이후 옥분이는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돌쇠에게 점점 눈이 가는 것입니다. 순박한 사람이네. 성실하기도 해라. 어찌 쉬지도 않고 매일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처음에는 그런 돌쇠를 좋은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였으나 자꾸만 눈에 밟히니 날이 갈수록 정도 가고 마음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옥분이도 돌쇠를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옥분이는 돌쇠를 잘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밥도 더 가져다주고 일이 힘들어 땀을 흘리면 물도 가져다주고 하였습니다. 옥분 아가씨가 나한테 왜 잘해주시는 걸까? 내가 구덩이에서 구해주어서 그런 거겠지. 돌쇠는 처음에는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옥분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였지만 이내 옥분도 자신에게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장작을 열심히 패고 있는 돌쇠는 그만 실수로 도끼를 놓쳐서 손이 심하게 다쳐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이걸 본 옥분은 서둘러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끼질을 많이 하였더니 손이 좀 까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피가 나잖아요. 옥분은 작은 천을 하나 가져와서 돌쇠 손을 감아주었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고맙습니다. 미천한 상놈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우리 집 일하다가 그런 건데요. 그리고 예전에 절구해 준 것도 있고요. 그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것도 있고요. 돌쇠 어렴풋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아가씨도 나에게 마음이 있나 보구나. 돌쇠는 옥분에게 받은 천을 깨끗하게 빨아서 말리고 작은 종이에 자신의 연모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당신을 맘속 깊이 연모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를 잘 마른 천 안에 접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다시 옥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쪽지를 본 옥분은 돌쇠에게 똑같이 쪽지에 자신의 마음을 적어서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서로 흠모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아무리 흠모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부자 양반의 딸과 머슴이라는 반상이구별이 이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옥분이는 남편이 없고 자식도 없는 과부의 몸이었지만 그런 신분의 차이는 어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차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 두려워하며 몰래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애태우며 서로를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마음은 쌓아두면 병이 된다더니 결국에는 그것이 상사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옥분이는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딸을 걱정한 양반 영감은 여기저기서 약을 구해다 먹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날이 갈수록 병세가 깊어진 옥분은 연모하는 돌쇠와 제대로 만남도 해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옥분의 죽음에 돌쇠는 가슴이 메어지고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돌쇠는 그런 슬픈 마음을 내비칠 수조차 없었기에 집을 나와서 엉엉 울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고개를 넘고 넘어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위에서 멈춰선 돌쇠는 문득 물속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옥분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돌쇠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가씨가 날 보러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돌쇠는 물에 비친 옥분이의 얼굴을 만지려다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옥분이를 만나러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딸을 잃은 부자 양반 또한 더 이상 슬픔을 간직한 집에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반 영감이 이사를 가는 길에 가족들과 하인을 데리고 돌쇠가 물에 빠진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돌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 돌쇠는 어디에 있느냐? 돌쇠가 언제부터 없었던 거지? 내 정신이 없어서 돌쇠를 챙기지 못했구나. 돌쇠가 이럴 녀석이 아닌데 곧 따라오겠지. 양반 영감은 늘 성실하고 착한 돌쇠가 곧 자신을 따라올 것이라 믿고 다리를 계속 건넜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용하던 다리 아래에서 개구리떼가 시끄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돌쇠의 울부짖음인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리 아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개구리떼가 시끄럽게 울어댔는데 이상하게도 그러다가도 부부의 연을 맺은 남녀가 다리를 건너면 조용해졌으며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 다리를 2번 왕복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그 다리는 지금 강원도 영월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지만 말도 안 되는 신분이벽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가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을까요? 서로 사랑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헤어져야만 안타까운 일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옛날 이야기에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